석병원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2020년도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그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원됐나요? 현금으로 됐나요? 그때? 그 지역사랑 상품권이랑 그다음에 신용카드, 그다음에 체크카드 이런 것들로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통계가 대부분이 현금이나 카드로 된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역사랑 상품권은 쿠키 일부로 간 걸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 대형마트나 이런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전제가 잘못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법안에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전제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가계 부채 뭐 얘기하면 대출이자 상환부담인데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가계 대출을 갚을 수 있나요? 지역사랑 상품, 원래 제 현금이나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예. 지금 법안은 현금이나 카드가 아니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이거 지급을 하는 겁니다. 예. 용도가 제한이 돼 있어요. 예. 그 기준을 가지고 뭐 가계부채 문제가 있다는 등 뭐 이거 대형 업종 같다는 거 알고 팩트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이재명 당대표께서 그 당시 전 대표께서 차별적이고 선별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당 차원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우려와 그런 건 없다. 그런 거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아까 이제 이제 장영수 교수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처분적 법률이냐 집행적 법률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위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마이크요. 예,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했었을 때는 예. 처음에 25만 원을 획일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처음 안은 집행적 법률로서 그렇죠. 예, 위헌이 될 수 있고 지금 새로 나오는 안은 그것을 피할 수 있다. 결국 예산 편성권 침해 여부 그 말씀하신 거죠? 예, 예산 플러스 이제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임종원 교수님과 제가 견해가 다른데 저는 이 재정 운영의 주체는 정부다. 예. 그리고 그것을 국회가 사실상 대행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네. 그 임주봉 교수님께서 여쭤보겠습니다. 특별법 조치 자체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지는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에 법안 내용에 25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지급액과 지급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정부에게 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장영수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것도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고 보시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게 추경 편성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 추경 편성 자체가 정부의 권한인데 이 권한을 강제하는 이런 것이 된다면 그건 위헌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편성에 국가재정법 89조 1항에 경기 침체의 경우에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지 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정부에게 있는 겁니다. 비상 경제 상황이고 지금 그런 뭐 경기 침체고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지금 그 부분은 상대적인 겁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 이제 96조 헌가 2에 보면 아까 이제 임지봉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입법을 정당화하고 공익이 있고 입법을 정당화하는 공익이 있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 처분적 법률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경기 침체 등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아까 교수님께서 두 가지 논거를 말씀했어요. 총액 기준. 그러니까 예비비 기준 1%가 아닌 2%. 지금은 13조 원 기준으로 해서 너무 많다. 큰 부담이다. 두 번째가 정부와 협의하지 않았다. 그 두 가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격가지 문제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부자 감세를 통해서 2년 연속 세수가 펑크가 났어요. 거의 56조. 금년은 더 많을 거라고 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세수 펑크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국가 재정이
역할을 포기하고 특히 정치 영역, 국회에서 방기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건 너무 지역적이고 정치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중요한. 네, 석배원 교수님. 예? 그 아까 이제 2020년 1차 긴급 재난금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현금 등 했는데 여기서 지역사랑 상품권이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줄 아십니까 혹시? 큰 비중이 있지는 않은 한 걸로 5% 제가 들었습니다. 정도로 알고 있어요. 예. 그 비율로 아마 지금의 지역사랑 상품권은 100%를 하는데 아까 같은 통계는 약간 비약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행안부 이제 홍보 자료 내가 마크차를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행안부의 평가가 64% 정도가 영세 가맹점에 썼다. 그리고 특히 전통시장 매출이 20% 이상 매출됐다고 행안부 자료에 나와요, 이게. 네? 그래서 아까 같은 뭐 대형마트, 고소득 자영업자 그런 내용은 약간 안 맞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그때 이후로 2023년 2월에 행안부에서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연 매출액이 30억 이상인 데는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영세 상공인들한테만 쓸 수 있게 만들어서 아까 말한 논리 고소득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 써가지고 그 있다는 그 내용은 안 맞다고 다시 한번 정정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10% 아까 뭐 비용 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 지역사랑 상품권을 쓰거나 그걸 하면 매출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런 중소상인들한테 영세업자분들한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선순환 효과가 훨씬 크다. 그 부분도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비 진작 효과가 훨씬 작다. 그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연매출액 30억 이상 쓸 수 없게 제한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됐다라고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행 비용 10%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처음에 추정한 건데 지금은 이제 지주형의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행 비용은 많이 이제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